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1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이 어제하고 비슷한 흐름이 있었죠. 어제도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다우는 서포 하락, 나스닥은 플러스권으로 갔었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하락하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오히려 플러스가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나스닥 급등의 이유가 뭘까?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의 화두는 이거였습니다. 제롬 파월이 4년을 임기를 마치고 다시 4년을 다시 하게 됐잖아요. 이러려면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그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축에도 견딜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걱정이 덜어졌다. 그럼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는 제롬 파월의 말을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제롬 파월이 한 번도 시장과 약속을 지킨 적이 없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벤 버너랭케라든가 그린스펀이라든가 자나 델러는 자기가 하는 말을 결국 약속을 지킨 적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롬 파월은 거의 1년 내내 거짓말을 했어요. 거의 말했는데 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고착화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는, 확실히라는 말을 썼거든요. 확실히 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정책 긴축을 하지만 이것이 고용성장의 위축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표현이 시장에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시장은 위험하죠. 그래서 그랬는지 10년물 국채금리가 1.8에서 1.75로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시장 일각에서는 그 반세기 만의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시장에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금리 인상을 3월에 하면서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도 같이 진행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롬 파월은 양적 긴축은 해도 연말에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말에 하게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좀 제가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시장 일각에서는 반세기 만의 인플레이션 못 잡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그런 표현의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금리 인상을 3월에 할 건지 1월에 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3월에 했을 때 금리를 못 잡으면 인플레이션을 만약에 계속 올라가면 어저께 유가도 4%가 올랐거든요.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요. 그때는 물불을 안 갈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제롬 파월은 금리 인상이라는 도구를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쓰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시점이 너무 빨리 얘기하고 있어요. 3월이나 6월에 금리 인상 할 건데 지금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장은 엄청 좋게 받아들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희한합니다. 립서비스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연준을 믿는 것 같아요. 연준을 너무 믿는 것 같다. 양치기 소년 같아요. 사실은 제롬 파월이 계속 거짓말하는데 이걸 믿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번 1월 FMC회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금리 인상하든 안 하든 다만 왜 그러냐면 요 근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FMC 의원이 여러 명이지만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12명밖에 안 됩니다. 12명. 그 중에서 4명이 지역 총재, 8명이 연준 이사인데 4명 지역 총재가 올해 싹 바뀌죠? 다 매파로 바뀝니다. 그것도 그냥 매파가 아니라 작년에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3명은 누가 바뀌냐면 연준 이사가 바뀌는데 클라리다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내에 매파가 구성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 FMC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1월 FOMC 때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어차피 투표권이지. 제롬 파월의 영향력이 있지만 투표에 의해서 결정나잖아요. 6대6일 때 제롬 파월의 영향력이 있죠. 그렇죠? 7대 오면은 영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투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거다. 투표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의 발언이 그의 의중일 뿐이지 현준 FOMC 회의의 결과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시장이 자꾸 그 시장을 안정시키는 어떤 호재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호재만. 악재를 외면하고 싶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의 상승은 아시겠지만 경제 회복이 돼서가 아니라요, 양적 완화나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했다는 것을 왜 연준은 인정 안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경제가 그거로 해서 회복이 됐겠죠. 회복이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였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을 경우에 그 경제가 유지될지 안 될지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마이너스 갔던 나스닥 다우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다우 차트를 좀 보시면 오늘 장중 어제야 거의 비슷해, 저점 비슷했지. 아래권이 길어졌어요. 어제도 0.8% 정도, 오늘 0.8% 하락했다가 플러스로 끝난 모습이고요. 그러나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죠.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장중에 0.7%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하락을 했다가 양봉을 세웠는데 일단 올라왔어요. 근데 이 후에 스팬이 이렇게는 못 가요. 이렇게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조금 더 옆으로 와야 돼요. 한참 더. 그래서 추세를 반전시키는, 일단 220선 위로 올라왔죠. 근데 120선 위로는 못 올라왔죠. 지난번 120선 아래로 이탈했다 올라오면서 올라갔잖아요. 아직은 120선까지 못 올라왔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의 흐름을 또 봐야겠죠. 사실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좀 봐야 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7% 넘으면 또 예상 부합 신공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외국인 삼성전자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어제도 샀어요. 어제도 얼마를 샀냐면 삼성전자를 360만 샀어요. 계속 삼성전자 누가 사고 있냐?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차트로 좀 보시면 외국인이 산 데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샀고요, 요 기관 샀고 기관 팔았고 여기 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은 평단가 밑으로 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산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샀으니까 우리나라가 작년 11월처럼 랠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아직도 그 미련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작년 11월에 갔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긴축이 없었고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는 상황이었어요. 슈퍼사이클 세 가지 이슈가 시장에 있었고, 지금은 긴축하고요, 슈퍼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이고요. 그렇죠? 공매도 금지도 없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때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뭐 주가가 안 갈 거다 못 거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계속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 들어왔던 이 아이들이 76,000원대에 내려가 버리면은 로스컷이 터져야 돼요. 손절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하기 위한 몸부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한 2조 7천억 정도 들어와 있어요.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2조 7천억 정도 삼성전자에 들어와 있는데요. 얼마나 더 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요거 샀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요거는 배당락에 의해서 기관이 샀고요, 요거는 뭐였냐면은 홍라희 여사의 그 상속세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1월 달에 블록딜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블록딜 공시 안 났잖아요. 공시 안 났다는 얘기는 블록딜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그게 1월 중 진행되기 때문에 주가를 유지하는 과정, 이거로 좀 해석하시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를 받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게 외국인이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그 외국인이 들어온 시점은 평단가 밑으로 안 내려가기 위한 노력 정도로 보지 특별한 이슈가 현재는 없어요. 물론 4분기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와서
물론 그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낮아졌지만 매출 기준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이지만 사실은 지금은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 삼성전자 그 목표치를 낮출 때 4분기까지 실적은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1분기,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1분기, 2분기 때 실적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 삼성전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박스권 탈피 언제?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박스피가라는 것은 위로도 뚫든 아래로 뚫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딱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고점은 딱 절반에 와 있는 거 느끼시나요? 딱 정중동에 있어요. 여기서 요 사이클의 정중동. 그렇죠? 저점에서 고점까지 움직였던 요 사이의 정중동에 있습니다. 여길 벗어나 사이클 벗어나 박스권, 여길 벗어나야 박스권 벗어나죠. 그러니까 박스권을 아래로든 위로든 둘 중에 하나 벗어나겠죠. 그 타이밍 언제일까? 이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번 주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들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관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매도하는 거는 첫 번째 배당락을 받았던 물량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금통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금통위는 다음 주도 사겠네요?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1월 FOMC의 회의 내용을 봐야 될 거예요. 어저께 제롬 파월이 그런 발언을 했다 해서 미국 시장은 화답을 했지만 솔직히 아시아 시장은 화답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이 만기주잖아요. 만기주는 만기 영향권에는요 외부적인 요소가 반영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반영할 확률보다 안 할 확률이 더 높았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죠. 특히 하루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번 FMC가 끝나는 말 정도 돼야 아래를 위로는 결정을 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 FMC의 그 연준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표권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뒤통수를 치는지 아닌지 이것까지 확인하고 진행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